우리 교재에서 3강, 오늘 3강 풀어오는 거였는데 진원이 다 풀었니? 제가 오늘 다 풀었어요. 2강까지는 다 풀었고 2강 그리고 3강 2단계까지 3강 2단계까지. 민석이는 프린트? 어떤 프린트? 프린트하는 거 아니에요? 확통책 있잖아요. 아, 이제 제가 독서를 하고 올게요. 뭐 무슨 책이 없어? 지금 공부 책 이거 보면 돼. 자, 우리 그럼 3강에서 우리가 좀 같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 일단 레벨 2에 페이지 4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40페이지에 6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6번. 링크 좀. 링크에 잠시만. 자, 우리가 40페이지에 6번을 한번 좀 볼게요. 그러니까 요 단원에서 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문제라면은 함수의 형태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함수의 형태로. 지금 6번도 1, 2, 3, 4에서 1, 2, 3, 4로 함수를 날리고 있다. 그죠? 그랬을 때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 F1, F2, F3에 요런 대소관계가 있고, 또는 F2하고 F4 사이에 요런 대소관계가 있고, 요런 걸 만족하는 그럴 확률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죠. 그럼 일단 우리가 확률을 구할 거니까 1, 2, 3, 4에서 1, 2, 3, 4로 쏘는 전체 경우의 수, 전체 함수의 개수, 요건 몇 개인가요? 그지? 이거는 그냥 중복순열이니까 4의 4제곱 256이죠. 자, 이게 전체인데 여기서 이제 요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F1, F2, F3 또는 F2, F4 그랬잖아. 또는이 들어갔으니까 크게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요것을 만족하는 함수들의 집합을 A라고 하고, 요것을 만족하는 함수들의 집합을 B라고 했을 때 또는이라는 거는 A와 B의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합집합을 구하라는 거죠. 맞나요? 그런데 합집합을 구할 때는 또 어떻게 구해? A를 만족하는 애들의 개수, 그러니까 A에 해당되는 함수의 개수, 거기다가 B에 해당되는 함수의 개수를 더해주고 거기서 어떻게 해? 그렇지, 교집합을 빼는 형태로 생각해야 되겠죠. 크게 봤을 때. 자, 그래서 요 개수들을 잘 구해가지고 전체 경우에서 256이었으니까 여기 밑에다 이렇게 깔아주면 이게 답인 거죠. 그지? 자, 그러면 A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찾을까요? F1, F2, F3이 이런 대소관계를 갖는다. 어떻게 하면 돼? 그지? 이쪽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1, 2, 3, 4 중에서 그냥 3개의 원소를 선택하면 되죠. 그죠? 예를 들어 내가 얘를 선택했다.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거야? 이 선택된 애들이 1, 2, 3의 화살표를 맞는 애들인 거고, 그치? 이미 대소관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의 화살표를 맞을지는 결정이 끝나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4C3을 해주면 그러면 얘네 셋이 선택이 되는 거니까 1, 2, 3이 화살표를 누구한테 쏠 거냐가 선택된 거죠. 근데 마지막에 이 4라는 친구에 대해서는 요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4에 대해서는 아무 제약이 없어. 그죠? 그래서 4는 아무한테나 쏴도 돼. 마지막에 곱하기 4를 해줘야 되겠죠. 그쵸? 그럼 얼마인가요 이게? 16이죠. 16. 그 다음에 NB를 생각해 봅시다. NB. 자, NB는 2하고 4에 대해서만 특정한 관계가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치? 이 오른쪽에 있는 4개의 원소 중에서 몇 개만 뽑으면 돼요? 2개만 뽑아주면 되겠지. 2개만 뽑아주면 그게 2하고 4가 쏠 원소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일단 오른쪽에 있는 애들 중에서 2놈을 선택해 줍니다. 뭐 예를 들면 누구 선택하고 뭐 1하고 3을 선택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무슨 뜻이 돼? 2가 1한테 쏘고 4가 3한테 쏜다가 결정이 돼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1과 3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얘도 1, 2, 3, 4 중에, 얘도 1, 2, 3, 4 중에.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4의 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죠. 이게 몇 가지인가요? 96가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구해야 되는 게 어서 오세요. 요겁니다. A 교집합 B를 어떻게 구할 거냐? A 교집합 B. A 교집합 B면요. F1과 F2와 F3 사이의 관계도 성립을 하고, 그리고 F2와 F4 사이의 관계도 성립을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걸 생각하다 보면 약간 애매해지는 게 누구랑 누구야? F3과 F4의 관계가 좀 애매하죠. 그지? 이 F3과 F4는 둘 다 일단 F2보다는 큰데, F2보다는 큰 거 알겠는데, 40쪽이야 주희야. F2보다는 큰 거 알겠는데 F3과 F4 사이에는 누가 클지가 정해져 있지 않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정하고서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게 더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볼까? 그놈을 나눠보는 거죠. 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F3과 F4가 같은 경우하고, 그 다음에 F3보다 F4가 더 큰 경우하고, 그 다음에 F3보다 F4가 더 큰 경우, 이렇게 셋으로 한번 나눠봐요. 그러면은 F3과 F4가 같은 경우, 이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F1보다는 F2가 크고, 그리고 F2보다는 F3과 F4가 똑같은 숫자로 큰 거잖아. 그죠? 자, 그럼 이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찾는 것은 결국, 자, 아까 오른쪽에 있는 애들 중에, 얘네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것과 같을까요? 그쵸. F1이 될 친구, F2가 될 친구, 그리고 F3이면서 F4가 될 친구, 이렇게 셋을 고르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1, 3, 4를 골랐다. 이렇게 가정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1이 1한테 쐈고, 2는 3한테 쐈고, 3, 4는 같이 4한테 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그냥 4개 중에 3개 고르면 끝나는 거죠. 그지? 그럼 그 다음에 2번과 3번 같은 경우는 보세요. 자, 3번이 좀 더 쓰기 쉬우니까 3번을 먼저 쓸게요. 3번 같은 경우는 F1보다는 F2가 크고, F2보다는 F3이 크고, F3보다는 F4가 큰 거죠. 이러면 4개의 원소의 크기 순서가 완전히 정해지는 거죠. 이것을 만족하는 함수는 몇 개일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이거는 무조건 1은 1한테, 2는 2한테, 3은 3한테, 4는 4한테 이렇게만 써야 되니까. 그죠? 그렇다면 2번도요. 2번도 F1보다는 F2가 크고, F2보다는 F4가 크고, F4보다는 F3이 크고, 이런 관계잖아. 그죠? 이것도 1, 2, 3, 4가 정확히 정해진 거니까, 자, 얘도 1은 1한테, 2는 2한테, 3이 4한테, 4가 3한테 쏘는 한 가지 경우밖에 안 나오죠. 이것도 한 가지다. 그치? 자, 그래서 교집합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가지 나와요? 6가지 나옵니다. 6가지. 그죠? 그럼 아까 전에 우리 맨 처음에 세워놨던 요 식에 의해서 256분의 16 더하기 96 빼기 6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256분의 106인가요? 몇 번이야? 5번이 되겠네. 그치? 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푸는 문제들, 요런 유형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6번 같은 거. 자, 이제 레벨 3로 가가지고 레벨 3의 세 문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41쪽에 41쪽 1번을 보면은, 이거는 문제의 의도만 이해하면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1부터 7까지의 자연수의 집합 중에 그 집합의 부분집합. 그럼 일단 부분집합 몇 개 있죠? 원소가 7개짜리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이 모든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2의 7제곱만큼 있겠죠. 128개가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집합을 A라고 할 때 A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은? 그럼 일단 그 부분집합이 128개 있으니까 우리가 찾으려는 확률은 128을 밑에다 깔아놓고, 그죠? 가 나를 만족하는 게 몇 개인가 해가지고 위에다 올리면 끝나는 거죠. 자, 가를 보니까
A의 원소의 개수는 2 이상이다. 아까 우리가 생각한 128개 중에서 원소가 2개 이상 들어있는 거 굉장히 많죠.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겠어? 반대로, 그치? 원소가 빵개거나 원소가 1개인 애들을 제외시키면 되겠죠. 그죠? 원소가 빵개라는 거는 뭘 말해요? 공집합 말하잖아. 공집합이 1개 포함되어 있겠죠. 그지? 128개 중에서 자, 공집합에 해당되는 것이 1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원소 하나짜리 집합이 몇 개 있을까? 7개가 있겠죠. 그쵸? 1부터 7까지의 원소를 갖고 만들었으니까. 자, 그러니까 128개 중에서 8개를 제외시켜가지고 자, 가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은 120개가 되겠죠. 가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이 120개. 자, 그럼 이제 이 120개 중에 생각해 봅시다. 이 120개 중에 나 조건을 보니까 집합 A와 집합 B는 서로 소가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생각한 이 120개 중에서 1, 2, 3, 4, 5 하고 얘와 서로 소인 것들만 제외시키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1, 2, 3, 4, 5라는 집합과 서로 소가 되려면은 1, 2, 3, 4, 5라는 원소를 하나 또 가지면 안 되잖아. 그러면 가질 수 있는 원소는 딱 6이랑 7밖에 없죠. 근데 이미 우리가 원소 하나만 있거나 공집합은 다 걸러낸 상태잖아. 그럼 최소한 원소를 2개 이상 갖고 있는 애들인데 얘네들은 그 중에서 얘랑 서로 소가 되는 친구는 딱 누구? 그치, 6, 7이라는 요 집합 1개만 여기 120개 중에 1, 2, 3, 4, 5와 서로 소인 애가 되겠죠. 요거 하나만 제외를 시켜주면 끝나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120개 중에 하나 제외시켰으니까 119개가 그죠? 119개가 가 조건과 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다.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러면은 P 플러스 Q는 얼마인가요? 247. 네. 쉽죠, 그죠? 할만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2번이 방금 이제 왼쪽 페이지에서도 함수의 형태로 나오는 문제들을 강조하고 싶다. 그럼 지금 2번도 자, 문제를 좀 볼게요. 직사각형에서 AD를 5등분하는 4개의 점과 BC를 5등분하는 4개의 점. 네,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점들을 찍어 놓고 PI에서 PI와 4개의 점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점을 선분으로 연결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 P들이랑 Q들은요 동등한 입장이 아닙니다. P는요 무조건 자기한테 선이 하나 연결돼 있죠. P들은, 그치? 근데 Q들은 어때? Q들은 선이 연결되지 않은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선을 2개 받은 애도 있죠. 아, 그러니까 이 상황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함수의 상황인 거죠, 지금. P에서 Q로 함수를 지금 날리는 거예요. 맞죠? 네, 지금 그래서 얘는 P에서 Q로 가는 요 함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함수.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자, 여기서 이 선들에 의해서 나누어진 영역의 개수가 6개가 됐으면 좋겠대요. 그럼 지금 영역을 좀 세보면은 여기서 내가 아주 그냥 단순하게 요렇게 연결해보면 이러면은 영역이 몇 개야? 5개죠. 5개 영역으로 쪼개졌죠. 근데 여기 지금 그림 2에 있는 첫 번째 상황, 요 상황은 몇 개로 쪼개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으로 쪼개졌고요. 그림 2의 두 번째 그림,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으로 쪼개졌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런 그림을 만족시킬 확률, 얘처럼 6조각으로 쪼개질 확률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이 세 종류의 그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예요?
첫 번째 상황은 우리가 이렇게 선을 4개를 날렸잖아요. 화살표라고 얘기할게요. 화살표를 4개 날렸을 때 그 화살표들끼리 교차되는 지점이 없어요. 얘는 어때요? 얘는 교차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끝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 말고요. 중간에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 있죠. 이런 거. 이 교차되는 지점이 지금 하나 있거든. 교차되는 지점이 하나 생기니까 영역이 하나 늘어나죠. 그죠? 자, 얘는 교차되는 지점이 몇 개예요? 교차되는 지점이 2개죠. 2군데서 교차를 했더니 영역이 또 늘어났죠. 그래서 결국은 자, 이런 그림처럼 되려면 교차점이 우리가 화살표 4개를 날렸을 때 그 화살표들끼리 중간에 만나는 교차점이 1개가 나오게 해야 돼요. 1개가 나오게. 1개가 나와야만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6조각으로 쪼개집니다. 그죠? 그럼 이제 그 교차점이 하나라는 것도 조금 생각해보면 지금 결국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인데 여기다 그려볼까? 자, 교차점이 하나라고만 얘기하면 이럴 수도 있죠. 요렇게 되고 얘가 요렇게 되고 얘가 요렇게 되고 얘가 요렇게 되는 건 어때요? 이것도 사실 교차점이 하나이긴 하잖아. 근데 이 경우에 뭐 얘는 그냥 이렇게 그어졌다고 생각하고 이 경우에 6개의 조각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차점이 하나긴 하나인데 이 교차점에서 몇 개의 선만 만나야 돼요? 2개의 선만 교차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2개의 선이 교차를 해야 됩니다. 그지? 3개 이상이 한 군데서 교차해서는 안 돼요. 그지? 자, 그렇다면 그럼 이제 우리 함수의 상황으로 넘어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이제 화살표를 날린다고 했을 때 교차점이 이렇게 하나만 생기려면 이 교차되는 이 2 화살표는 자, 만약에 내가 요놈이랑 요놈에서부터 얘네 둘에서부터 나가는 화살표가 이렇게 교차되게 만들었다고 하면 얘는 어떻게 해? 얘도 어딘가로 화살표 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어딘가로 화살표를 쏘려면 무조건 교차점을 만들 수밖에 없죠. 그렇게 돼버리면 교차점이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이 돼버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2개의 교차점을 만드는 이 2개의 선은요 1, 3처럼 떨어져 있는 지점이 아니라 그치? 붙어있는 지점에서 나가는 2선이 한번 교차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자, 여기서 설명하면 요렇게 2지점에서 나가는 선이 교차하거나 또는 요렇게 2지점에서 나가는 선이 교차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나가는 선이 교차하거나 크게 3개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얘네들이 교차하는 P1, P2에서 나가는 선이 교차하는 걸 1번, P2, P3를 2번, P3, P4가 교차하는 경우를 3번이라고 했을 때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1번의 경우의 수랑 3번의 경우의 수는 어떨까요? 완전히 지금 좌우 대칭의 형태잖아. 그지? 그러니까 1번의 경우의 수와 3번의 경우의 수는 같을 거니까 우리는 1번의 경우의 수와 3번이 같을 거다. 그래서 1번을 한번 계산해주고 2번을 한번 계산해주고 이 2가지만 계산할 수 있으면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6조각으로 나눠지는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4의 4제곱입니다. 그죠? 4개에서 4개로 쏘는 함수니까. 그래서 4의 4제곱 요거 분모에 깔아놓고 1번의 개수가 몇 개인가 해서 2배 해주고 그 다음에 2번의 개수는 몇 개인가 요걸 계산해주면 이제 답일 거예요.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생각해볼게요. 1번. 1번은 그러니까 요런 상황이죠. 1번은 자 1과 2에서 나가는 화살표가 교차하는 거예요. 그죠? 1과 2에서 나가는 화살표가 교차. 그러면 2를 먼저 좀 써볼게. 1을 먼저 써볼게. 1이 1한테 쏘면 안 되죠. 그죠? 1이 1한테 쏘면은 2가 쏘는 거랑 교차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1이 2한테 쏘는 경우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경우. 자, 이 경우는 2가 반드시 누구한테 쏴야 돼요? 2가 반드시 1한테 쏴야 되죠. 그치? 얘가 반드시 1한테 쏴야 돼요. 그러니까 2가 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2가 쏘는 경우는 한 가지. 자, 그리고 3, 4는 교차점을 만들면 안 되잖아.
3, 4는. 그러면 3, 4는 2나 3이나 4한테 화살표를 날리면 되는데 교차되지 않고 날려야 돼요. 근데 이게 뭐 끝에서 만나는 건 괜찮지. 이렇게 만나는 건 괜찮아. 교차되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 3, 4에서 2, 3, 4로 화살표를 날리는데 같은 놈한테 쏘는 건 괜찮은데 역전되는 건 안 돼. 중복조합이죠. 맞니? 이쪽에 2, 3, 4 세 개의 원소 중에서 중복조합으로 두 개를 선택해주는 개수만큼 나올 거예요. 그럼 몇 가지죠? 6가지. 자, 이것은 1이 2한테 썼다라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1이 2한테 썼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또 그냥 이어서 그릴게요. 뭐 이거 또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자, 좀 전에는 1이 2한테 쏘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1이 3한테 쏘는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경우는 일단 2가 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갈리죠. 그쵸? 1한테 쏠 수도 있고 2한테 쏠 수도 있죠. 그래서 2가 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되겠고, 그럼 뭐 2가 예를 들어 얘한테 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머지 3, 4가 이제 누구한테 쏠 수 있죠? 3, 4한테 쏠 수 있죠. 그죠? 맞죠? 또 교차되면 안 되고 같은 애한테 쏘는 건 괜찮아. 그럼 여기서도 우리는 중복조합으로 EH2라고 봐야 되겠지. 그지? EH. 요거 몇 가지일까요? 6가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1, 2, 3, 4가 1, 2, 3, 4한테 쏘는데 1이 4한테 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 경우. 이렇게 되면은 2는 선택권이 3개가 되죠. 그죠? 2는 교차해야 되니까. 그래서 2가 쏠 수 있는 애는 1, 2, 3, 3가지가 되고 대신에 3과 4가 쏠 수 있는 애가 이제 얘밖에 없지. 얘밖에. 무조건 얘한테 쏴야지. 교차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3과 4 선택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3가지. 자, 그러면 6, 3이니까 몇 가지야? 15가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 1번의 경우의 수가 3번과 똑같을 텐데 그것이 15가지네요. 그죠? 자, 이제 2번만 생각해보면 끝나겠다. 2번. 자, 2번은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데 2와 3이 교차하는 경우죠. 2와 3이 교차하는 경우. 자, 이 경우도 2가 2한테 쏜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2가 2한테. 자, 그럼 3은 어디로? 3은 무조건 1로 쏴야 되죠. 그죠? 3은 무조건 1로. 자, 그래서 3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고요.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한 가지죠. 그죠? 1 무조건 1한테 쏴야지. 한 가지. 그리고 이 끝에 있는 4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2, 3, 4, 3가지. 그래가지고 이 경우는 3가지가 되겠네. 그지? 근데 요 다음 게 이제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 거는 2가 3한테 쏜 경우죠. 요렇게 된 경우. 이 경우에는 3이 쏠 수 있는 값이 얼마 또는 얼마예요? 1 또는 2지. 근데 이제 문제는 3이 1한테 쏜 경우랑 3이 2한테 쏜 경우에 얘가 달라집니다. 그죠? 맞죠? 자, 3이 1한테 쐈다면 1은 무조건 1한테 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3과 1을 같이 갈 거예요. 같이 볼 거예요. 자, 3이 1한테 쏘고 1이 1한테 쏘는 경우 요거 하나 있죠. 그리고 자, 3이 2한테 쏘고 1이 1한테 쏘는 경우 또 한 가지 있고, 그리고 3이 2한테 쏘고 1이 2한테 쏘는 경우 또 한 가지 있고, 그러니까 1과 3을 같이 생각했을 때 몇 가지가 돼요? 3가지가 되는 거예요. 3가지. 그지? 다시 한번 3만 놓고 봤을 때는 얘한테 쏠 수 있고 얘한테 쏠 수 있고 두 종류인데, 3이 1한테 쐈을 때는 1이 한 가지 경우밖에 안 나오고 3이 2한테 쐈을 때는 1이 두 가지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지? 1과 3을 같이 놓고 생각했을 때 총 3가지가 나온다. 그리고 4로 넘어가서 4는 뭐 4 아니면 4한테 쏘면 되겠죠. 그죠? 두 가지. 그럼 6가지죠. 자, 마지막으로 1, 2, 3, 4에서 2가 4한테 쐈어. 요렇게 볼까요? 2가 4한테 쐈어. 그러면 이제 3이 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돼요? 얘한테도 쏠 수 있고 얘한테도 쏠 수 있고 얘한테도 쏠 수 있죠. 근데 이 3가지 경우에 따라 각각 A가 또 달라지죠. 그죠? 1이 달라지죠.
얘가 얘한테 썼을 때는 1이 몇 가지? 한 가지, 그치? 얘가 얘한테 썼을 때는 1이 몇 가지? 두 가지. 1한테 써도 되고 2한테 써도 되니까. 얘한테 썼을 때는 몇 가지? 세 가지. 1, 2, 3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1과 3을 같이 생각했을 때 6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는 선택권이 없어요. 4한테 써야 돼요. 이거 한 가지니까 결국 6가지. 결론 3, 6, 6. 얘도 얼마야? 얘도 15가지. 그죠? 그래서 1번과 3번도 15가지였고 2번도 15가지네요. 결국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요것을 계산해 보면 4의 4제곱 256분의 자 1, 2, 3이 전부 15이니까 45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 약분되는 것도 없으니까 계산하면 얼마예요? 301인가? 301 그렇죠. 301. 네, 그래서 지금 요 2번 문제나 아니면 그 왼쪽 페이지에 아까 풀었던 5번이었나? 네, 6번 문제처럼 함수의 형태로 나오는 문제들을 좀 조심해라.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다. 그치? 공부할 때 이런 유형들을 신경 쓰시고. 자, 마지막 3번 한번 볼게요. 자, 3번은 그 뭐 첫인상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림이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어쨌거나 이 바깥쪽에 있는 이 동그라미 원에다가 1부터 8까지의 자연수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써넣는데요. 자, 그런 식으로 써넣었을 때 자, 요렇게 네 자리에 있는 요 네 숫자들을 이용해서 여기 가운데를 채우는 거예요. 근데 이 네 원에 들어있는 숫자의 합이 홀수면 여기다가 1을 써넣고요. 여기 네 원에 써있는 숫자들의 합이 짝수면 0을 써넣는데요. 근데 어차피 가운데는 0이라는 숫자가 박혀있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요 세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에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해가지고 그 세 숫자들을 가지고 여기다 숫자를 써주는 거예요. 그죠? 요런 식인데 근데 여기다 전부 요 자리에 전부 요 모양이 전부 1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여기도 1이 나왔고 여기도 1이 나왔고 여기도 1이 나왔고 여기도 1이 나왔고 여기도 1이 나올 확률. 그러려면은 자 요렇게 셋을 더했을 때 그 합이 뭐가 돼야 돼? 홀수가 돼야 되죠. 또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랑 여기랑 여기를 더해도 홀수. 그지? 이런 식으로 인접한 세 자리, 그러니까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여기 이런 식으로 꼭지점과 그 위에 그 옆에 이렇게 세 칸을 더한 게 무조건 홀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세 숫자를 더해가지고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뭐가 있나요? 짝인 경우 또는 홀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죠. 크게. 그지? 그럼 생각해 봐봐. 자, 여기다가 홀수를 넣었다라고 생각해 봐. 여기다 홀수를 넣었다. 여기다가 홀수를 넣었으면 자, 이걸 만든다고 해 봅시다. 홀짝짝을 만든다 그러면 요 자리와 요 자리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짝짝이 돼야 되죠. 짝짝. 그지?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짝을 넣었을 때 만약에 여기도 짝이면 그럼 여기가 홀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럼 여기가 홀이면 여기와 여기는 둘 다 짝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도 짝이고 여기도 짝이니까 여기가 홀이 돼야 되죠. 이렇게 되면 홀수가 개수가 안 맞아요. 우리는 어떻게든 홀수를 몇 개를 껴 넣어야 돼? 4개를 껴 넣어야 되거든. 그렇다면 홀짝짝이 나오도록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자, 요거 아닌가? 요렇게 그 4개 꼭지점에 홀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에 짝짝짝짝이 들어가면 그러면은 무조건 1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홀짝짝만 이용해가지고 숫자를 배열하는 경우가 요렇게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건 경우의 수로 따지는 건 아주 쉽죠.
빨갛게 색칠된 부분에는 홀수를 배열하면 되고 하얀 부분에는 짝수를 배열하면 되니까 그냥 4팩 곱하기 4팩 아닌가? 홀짝의 위치는 정해졌으니까 4팩 곱하기 4팩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홀홀홀도 가능하잖아. 지금 홀홀홀. 그렇다면 이런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에 홀수를 넣었는데 여기도 홀수를 넣고 여기도 홀수를 넣었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의 홀수를 여기다 배치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홀홀홀 해서 되고 홀짝짝 해서 되고 홀짝짝 해서 되고 홀짝짝 해서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홀수 3개가 모여있고 완전 반대편에 마지막 하나의 홀수가 들어가도 그래도 1111을 만족할 수 있네요. 그런데 이 모양은 그냥 4팩 곱하기 4팩 하면 되나요? 이 모양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자, 이렇게 셋이 다 모여있는 요 꼭지점이 이쪽 꼭지점일 수도 있고 이쪽 꼭지점일 수도 있고 돌아갈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3개가 모여있는 이 꼭지점을 어느 꼭지점으로 정할 거냐가 4가지가 되겠죠, 그쵸? 그쵸? 여기 지금 보면 주어진 도형을 회전시키지 않는다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돌아가가지고 만들어지는 경우는 다 다른 걸로 세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요렇게가 이제 1111이 나오는 경우의 수겠고 밑에 분자에 깔아줘야 될 것은 8팩이겠죠. 분모에 깔아줘야 될 것은. 그러면은 요렇게 되겠죠. 이걸 우리는 계산을 할 거고 그러면 전부 다 일단 4팩씩 약분할게요. 4팩토리얼씩 약분하면은 여기는 8, 7, 6, 5가 남을 거고 여기 4팩 하나 남고요. 여기는 4팩 곱하기 4가 남죠. 근데 결국 이거는 4팩토리얼이 5개 있는 거잖아요. 그죠? 4팩토리얼이 5개 있는 거니까 5 곱하기 4팩이죠. 5 곱하기 4팩이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분모에는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가 있네요. 자, 그럼 4, 2, 8 날리고 5, 5 날리고 3 날리면 이렇게 되니까 14분의 1인가? 그치? 그래서 홀수가 어디에 들어가야 될 건지 그 위치를 잘 정해주시면은 그러면은 풀리는 문제다. 자, 혹시 3강을 나는 풀었는데 질문할 거 있다 이런 사람 있나요? 준이 3강 다 풀었니? 3강까지 끝났고 준이는 2강까지 끝났고 현기는 6, 7, 8 빼고 그 6, 7, 8은 몰라서 푼 거? 아, 그랬어? 거의 다 했네요. 그 여기 6번은 풀어줬거든요. 네, 요거는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6번 혹시 잘 안 되면은 풀이를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민주는요? 아까 말했잖아. 아, 그래요. 네. 민석이는? 아직 못 풀었어. 인생이 하나도 안 써요. 아하, 1, 2, 3강 다 아니 2강 푸는 중이에요. 1강은 다 했고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3강에 질문하고 싶은 문제 없나요? 네, 없으면 오늘도 시험지 하나 줄게요. 오늘도 뭐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훅 끝내고 갑시다. 자, 한번 해봅시다. 일단 마지막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마지막 문제가 30번 조건부 확률 문제네요. 그래서 여기서 숫자 하나를 뽑고 여기서 숫자 2개를 뽑아가지고 곱했는데 그 곱이 짝수일 때 그러면은 짝수가 될 확률을 분모에 깔아놓고 4의 배수가 될 확률을 분자에 올리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짝수부터 생각을 해보면 짝수가 될 확률, 곱해가지고 짝수가 될 확률이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여사건으로 생각하는 게 편하지. 그죠? 그래서 짝수가 될 확률은 1에서 홀수가 될 확률을 빼봅시다. 자, 홀수가 되려면은 A 주머니에서도 홀수를 뽑아야 되고 B 주머니에서도 홀수를 뽑아야 되죠. 그러므로 자, A 주머니에서 홀수 뽑을 확률 3분의 2지. B 주머니에서 5개 공 중에 2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 홀수만 뽑히는 거잖아.
홀수만 뽑히는 건 5랑 7이 뽑히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예요, 이거? 30분의 28인가? 그지? 자, 일단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4의 배수.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우선 A에서 누가 뽑혔느냐를 기준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게 좋겠죠. 그죠? 자,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첫 번째 A 주머니에서 1 또는 3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A 주머니에서 홀수라고 할게요. A 주머니에서 홀수가 나온 경우하고 두 번째는 A 주머니에서 짝수가 나온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A 주머니에서 홀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3분의 2죠. 그죠? 3분의 2. 그럼 A 주머니에서 홀수가 나왔으면은 이제 B 주머니에서 나온 두 수의 곱이 4의 배수여야 되죠. 그죠? 근데 생각해봐. B 주머니에는 지금 이 4라는 숫자와 8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 둘은 이 자체로 4의 배수기 때문에 얘네 둘 중에 하나라도 껴있기만 하면 무조건 4의 배수가 나오죠. 그럼 다시 말하면 1에서 5개 중에 2개를 뽑는데 4랑 8을 제외한 5, 6, 7 중에서 2개가 뽑히는 경우 있죠. 그것만 빼버리면 나머지는 전부 4의 배수 아닌가? 그죠? 그래서 3C2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 6, 7 중에서 2개가 뽑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럼 무조건 4나 8 중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무조건 4의 배수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4 자체도 4의 배수고 8 자체도 4의 배수잖아. 그러니까 4랑 8이 뽑히면 뭐 당연하고 4하고 5가 뽑혀도 4의 배수가 나오는 거잖아. 4나 8 중에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4, 8 중에 적어도 하나가 포함되면 되는 거니까 6건으로 접근해서 푼다는 얘기죠. 뭔 얘기인지 알겠니? 이 부분이 포인트지. 그러면은 이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이게 10분의 3, 10분의 7, 30분의 14인가? 그죠? 30분의 14고. 자, 밑에는 A에서 짝수가 나올 확률 3분의 1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이미 우리가 2를 하나 확보를 했잖아요. 2를 하나 확보했으니까 B에서 뽑는 숫자가 홀홀만 아니면 되는 거지. B에서 2개를 뽑을 건데 그 두 수가 전부 다 홀수인 경우만 아니라면 최소한 2를 하나는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B에서 뽑히는 애들이. 그러므로 여기서는 1 마이너스 5C2분의 5C2분의 1 이렇게 줘야죠. 여기서 말하는 1이라는 것은 5하고 7이 뽑히는 홀홀만 뽑히는 그 경우를 제외시켜주면 됩니다. 그것만 제외시키면 무조건 앞에 이미 짝수 하나가 있으므로 곱은 짝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30분의 9인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조건부 확률을 계산해보면은 짝수가 될 확률이 30분의 28이었고 4의 배수가 될 확률은 30분의 23이 되겠죠. 그쵸? 둘을 더하니까. 그러면 28분의 23이 되겠고 답은 51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29번 문제 같은 거를 29번 문제 같은 것을 조금 간결하게 푼다면 누구의 위치를 고정시켜버리면 좋을까? 빨파노 중에 빨강의 위치를 고정시켜준 다음에 파랑과 노랑을 배치하시면 돼요. 이게 빨강의 위치를 고정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별로 많지 않아요. 그죠? 자, 우리가 6자리가 있으니까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 6번 자리. 자, 이렇게 한다면 여기다가 빨강의 위치를 고정시켜 볼게요. 빨강의 위치를 고정시키면은 빨강이 1번, 3번, 5번에 올 수 있죠. 빨강끼리 이웃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1번, 3번, 6번에 올 수 있고 그리고 1번, 4번, 6번에 올 수 있고 마지막으로 2번, 4번, 6번에 올 수 있죠. 그러니까 빨강의 자리를 고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4종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 4종류 중에서 이 첫 번째 케이스, 요 첫 번째 케이스는요, 요 케이스에는 이제 이 세 빈 자리에다가 뭐뭐뭐를 넣어줄 거야?
파랑 두 개랑 노랑 한 개를 넣어줄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어디다 노랑을 넣을 거냐만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어디다 노랑을 넣을까 결정하면 나머지 두 자리 파랑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세 가지 경우가 있겠고, 얘랑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마지막 경우죠. 이 마지막 경우도 요 세 자리에다가 파랑 두 개, 노랑 하나를 넣는 거니까 어디다 노랑을 넣을 건지만 결정하면 끝이에요. 자, 그런데 요 경우는 약간 얘기가 다르지. 그죠? 요 경우는 어떤 부분을 잘 봐야 되냐면 여기. 그지? 여기가 지금 두 칸이 연달아서 비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조건 파랑 하나, 노랑 하나가 와야 되잖아. 파랑 하나, 노랑 하나.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빈칸은 우리가 선택할 것이 없죠. 여기는 무조건 파랑이지. 여기는 무조건 파랑이고 여기가 이제 파랑 노랑일 수 있고 노랑 파랑일 수 있는 거죠. 여기 두 가지. 그럼 얘랑 또 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 그치? 요렇게 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도 두 가지. 네, 그래서 다 더하면 10가지가 되겠습니다. 10가지. 오케이. 자, 그러면 나는 다 됐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가시고, 혹시 질문이 더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자, 다음 주에 우리 4강까지 좀 풀어와보자. 됐어? 윤주야,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없어? 뭐라고? 18번? 오, 여기다 풀어줄게. 다른 친구들도 볼 수 있으니까. 민주 28번? 28번. 요거, 그렇지. 자, 이 문제는 얘도 이제 함수잖아. 함수인데 마이너스 1, 0, 1에서 마이너스 1, 0, 1로 함수를 쏘는 거잖아요. 근데 전체 개수는 몇 개일까? 3 파이 3. 그럼 27개겠죠? 전체 27개야. 그 27개의 함수 중에서 이제 이 f-1, f0, 1. 그러면 결국은 얘가 이제 화살표 이렇게 날렸을 때, 뭐 예를 들어 요렇게 날렸다고 가정해 보면 마이너스 1 두 개랑 1 하나, 이걸 더하라는 얘기죠. 화살표를 맞은 애들을 더했을 때 그 값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랬죠. 그러면 일단 x 값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작으면 얼마가 될 수 있죠? 요 세 개 합이 가장 작다면? 그렇지, 마이너스 3이 될 수 있지.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화살표 하나만 이렇게 돼버리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그렇지? 그런 식으로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7가지 값을 가질 수 있겠죠, x가. 그럼 이제 그때 이제 확률들을 잘 써보면 되는데, 마이너스 3이 되려면은 맨 처음에 쓴 것처럼 세 개의 화살표가 전부 다 마이너스 1한테 쏴야 되지, 그치? 요거는 한 가지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한 가지 경우. 그럼 얘가 27분의 1일 거고, 얘랑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얘 아닌가? 그죠? 셋 다 전부 1한테 쏴야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27분의 1이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합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 이거는 마이너스 1 두 번에다가 0 한 번이 나와야지만 마이너스 2가 되죠. 그죠? 그렇다면 얘네 셋 중에서 한 놈은 0한테 쏘고 나머지는 얘는 마이너스 1한테 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셋 중에서 누가 0한테 쏠 거냐? 이걸 정해줘야 되는 거니까 몇 가지라고 보면 될까? 셋 중에서 한 놈을 선택해주면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0을 선택했어. 그럼 얘만 0한테 쏘고 나머지 둘은 둘 다 누구한테 쏴? 그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결국 셋 중에서 누가 0한테 쏠래? 그걸 하나 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7분의 3이 되겠지. 그럼 또 이거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요 놈이죠. 그쵸?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생각해 봅시다. 합이 마이너스 1. 합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마이너스 1, 0, 0 가능하죠.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도 가능하죠. 그죠? 자, 만약에 요 경우라면 누가 마이너스 1한테 쏠래? 이거랑 마찬가지지. 그지? 셋 중에서 누가 마이너스 1한테 쏠지 그걸 정해주면 나머지들은 전부 0한테 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 쏘는 경우가 세 가지 있을 거고요. 얘는 어때? 그치? 또 누가 1한테 쏠래? 그럼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1한테 쏘는 거고 이것도 세 가지. 그럼 27분의 6이 되겠지. 그럼 또 요거와 대칭인 거 27분의 6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아직 나오지 않은 건 전부 0이죠. 그렇죠? 그럼 요렇게 해서 10까지 여기 10까지니까 여기는 요렇게 되겠네. 그죠? 근데 이렇게 확률 분포를 완성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계산하면 돼요. 이 x를 계산을 해볼 건데 사실은 이 x는 계산해보지 않아도 돼. 이거 무조건 0일 거야. 왜냐면 이제 0을 기준으로 x 값도 그렇고 그 확률도 그렇고 정확히 0으로 대칭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얘는 0일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구해야 되겠지? 요거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위에다가 x 제곱들을 한번 써놓으면은 9, 4, 1, 0, 1, 4, 9지. 자, 그럼 곱해가지고 더해보자. 27분의 9 더하기 12 더하기 6 더하기 0 생략하고 6 더하기 12 더하기 9죠. 그럼 얼마지? 27분의? 54인가? 2배인가? 맞죠? 그러면 2가 되겠네. 그지? 제곱의 평균이 2예요. 그럼 분산이 얼마라는 얘기야, 민주야? 그쵸?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인데 2겠지, 그치? 그럼 분산이 2면은 표준 편차는 루트 2가 되겠고요. 자, 표준 편차가 루트 2인데 2x-1의 표준 편차를 구해라. 그럼 여기 앞에 붙는 요 2라는 숫자만 그대로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렇지. 답은 5번. 오케이? 또 물어보고 싶은 문제는? 없어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학통도 레벨 1은 쭉 풀기. 알았지? 아, 근데 저 확률